아침 햇살이 얇게 드리워진 거실 창가에 앉아 나는 숭늉을 마셨다. 숭늉은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과는 달랐다. 어머니는 냄비 바닥까지 긁어모아 숭늉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저 뜨거운 물을 붓고 기다리는 일만 했는데 어머니는 늘 정성을 다하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 3년 동안 혼자였다. 아내는 폐암으로 너무 빨리 떠나갔다. 마치 잘 익지 않은 과일처럼. 아들이자 첫째 아들 민수는 아버지, 숭늉은 너무 느끼해요. 김치찌개 먹어요 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늘 그렇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한다. 딸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 책을 읽는다. 그녀는 아버지가 뭘 해도 옹호한다. 아니, 옹호하는 척한다. 아버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아빠, 또 혼자 뭐 하세요? 병원 예약은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 느낀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지만 아들 녀석은 그걸 쥐어짜낼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됐어, 민수야. 아빠는 괜찮아. 너는 내 일이나 해. 아버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담벼락에 기대어 잠들지 않게 조심하세요. 민수는 걱정하는 척하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마치 어린애를 다루듯.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라, 민수야.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딸은 책에서 눈을 떼고 나를 불렀다. 아버지, 너무 굳어 보이세요. 조금은 편안하게 지내세요. 딸은 다르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 역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숭늉 그릇을 싱크대로 옮겼다. 숭늉은 식어 있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숭늉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아있다. 나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늦가을의 공원은 앙상한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삭막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꽃들은 마치 아버지의 삶과 닮아 있었다. 굴곡진 삶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워내려는 의지. 나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만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례합니다. 자리 좀. 나는 눈을 떴다.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였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호수처럼 깊고 잔잔했다. 아닙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녀는 벤치에 앉으며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꽤 춥네요. 네, 그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가볍게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공원을 둘러보며 나뭇잎을 줍거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자 사세요?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약간 당황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내 슬픔을 이해하는 듯 나를 위로했다. 힘드셨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내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저의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당신은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름을 소개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하시면 슬픔을 잊을 수 있나요?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슬픔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슬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박준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정희 씨가 나에게 물었다. 저는 퇴직해서 지금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녀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저는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기술직으로요. 나는 그녀에게 내 경력을 소개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셨군요. 꽤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이 힘들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박준호 씨는 왜 혼자 사세요? 자녀는 있나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약간 망설였다.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군요. 가족은 큰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 나를 위로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때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준호 씨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녀가 갑자기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당황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냐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사랑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해, 나는 이별에 대해. 며칠 후,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녀는 요리 솜씨가 좋았고, 나는 그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박준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아버지는 요즘 많이 힘드세요. 나는 내 마음을 표현했다. 그녀는 나의 슬픔을 이해하는 듯 나를 위로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정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봉사활동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내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저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 힘들지 않나요? 내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의 경험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박준호 씨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건설회사에서 일할 때 가끔씩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의무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진정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봉사활동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공감했다. 봉사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녀는 영화의 내용을 재미있어 했고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즐거움을 느꼈다. 박준호 씨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영화는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였다. 하지만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싶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가끔 액션 영화를 봅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영화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영화의 배우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녀에게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 주었다. 박준호 씨는 어떤 배우를 좋아하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떤 배우를 좋아하지 않았다. 배우는 영화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주인공과 닮은 점이 없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장미인의 시를 좋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장미인의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그녀의 영화를 몇 편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영화의 배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배우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녀에게 배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펜션에 머물렀다. 펜션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박준호 씨는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지만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나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여행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여행지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녀에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박준호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어떤 음식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없었다. 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 나는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음식점에 가서 매운 음식을 먹었다. 나는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를 위해 억지로 먹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정희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는 정희 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딸은 정희 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버지, 저 여자는 돈만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민수야, 말 조심해. 내가 민수를 꾸짖었다. 아버지는 왜 저 여자와 만나는 겁니까? 어머니를 잊은 겁니까? 민수가 나를 비난했다. 나는 민수의 말에 화가 났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게냐? 아버지는 왜 저 여자와 만나는 겁니까? 돈 때문에요. 민수가 나를 공격했다. 나는 민수의 공격에 맞설 수 없었다. 나는 아들의 비난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수가 나를 경고했다. 민수야,
그만에 이 딸이 민수를 제지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딸이 말했다. 나는 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딸은 아버지의 편이었다. 나는 정희 씨에게 아들과 딸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설명했다. 정희 씨는 나의 아들과 딸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박준호 씨의 아들과 딸은 왜 저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그들은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아들과 딸이 정희 씨를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나는 아들과 딸이 정희 씨를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박준호 씨의 아들과 딸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아들과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저는 박준호 씨의 아들과 딸에게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나의 아들과 딸에게 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나는 아들과 딸을 만나 정희 씨에 대해 설명했다. 나는 정희 씨가 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정희 씨가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랍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딸이 말했다. 나는 아들과 딸의 말에 감동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저는 정희 씨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정희 씨를 믿겠습니다. 아들과 딸이 말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허락해주는 듯 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아들과 딸,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참석했다. 나는 정희 씨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했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 나는 정희 씨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 정희 씨가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였다. 결혼식 후 나는 아들과 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기뻐했다. 아버지, 우리는 정희 씨를 환영합니다. 아들과 딸이 말했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재산 분리 계약서와 혼전 합의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험난한 관문이었다. 나는 정희 씨와 함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노을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희 씨,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사랑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정희 씨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기대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